대통령실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니까 속보로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소통하겠다 이런 얘기를 내놨는데요. 과연 소통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하고는 소통 절대 안 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요즘에 주윤 야한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아주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낮에는 윤핵관, 밤이 되면 한핵관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인데요. 현실적으로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내일 있을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지금 생각이 듭니다. 기자회견에 앞서서 윤석열 대통령은 또 한동훈 당대표를 패싱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모양새를 보면은 사실은 한핵관 쪽이 힘을 얻어가는 것 같은데도 끝까지 용산에서는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느껴집니다. 추경호 원내대표 말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어제 대통령실에 다녀왔습니다. 해외 순방 전에 그런 기회를 가지시면은 여러 상황에 관해서 아마 국정에 대한 이해도 등등도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렸고. 저는 몰랐습니다. 전날에 열린다는 공지를 따로 대통령실에서 받은 게 있으셨을까요? 저는 언론에 보도될 즈음에 전달받았습니다. 당대표가 아니라 원내대표가 중심이다라고 생각하는 거라면 착각이고 잘못된 발언이죠. 그렇지만 그런 취지겠습니까? 설마? 다 말하고 그런 취지겠습니까? 저는 몰랐습니다. 한마디 해주시죠. 네. 우리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과대평가하는 게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이제 이 기자회견을 하는 것을 굉장히 뭐 전략적 고려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제가 들은 바로는 그게 아니고 한동훈 대표가 요구한 3가지 안에 발끈해가지고 굉장히 기분이 나빴다. 그래서 바로 한동훈에게 응사해야 되겠다라는 취지에서 했다라는 썰이 있고요. 두 번째는 11월 15일부터 남미 순방을 가야 되는데 김건희를 안 데리고 갈 수 없으니까 그렇죠. 이거라도 해놔야지만이 김건희 여사가 다시 순방길에 오를 때 카메라에 비치더라도 국민들에게 덜 지탄을 받는다라는 썰, 이 썰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뭔가 하면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와가지고 당내 상황 이렇게 하다가는 친윤들도 다 떨어져 나갑니다. 적당히 사과하는 제스처라도 해야 됩니다라는 읍소에 어쩔 수 없이 날짜를 잡았다라는 이 3가지 썰이 막 뒤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내일 또 아마 적당히 유감이다. 그리고 박절하지 못해가지고 명태균 씨 거절하지 못했다라는 변명들을 끊임없이 내놓고 그걸 가지고 기자들과 적당한 논란하다가 끝낼 것이다. 이렇게 대통령실 주위의 분들이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한동훈 대표는 저는 몰랐어요. 이거 갖고 하기 확신이 드는데 뭐냐면 계속 이제 피해자 서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패싱당하고 있다. 검사 출신이고 또 이 윤석열의 꼬붕 출신이어도 나는 다른 사람이다를 보이기 위해서는 자기가 두들겨 맞는 수밖에 없어서 이걸 오히려 즐기고 있는 거예요. 나 계속 대통령한테 핍박받는 당대표다. 되게 고단수 전략인데요. 그렇게 따지면. 그게 이제 조금씩 맥히고 있는 건데 네네. 그렇다 해서 독자적인 정치 세력을 이제 확장적으로 키울 역량이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근데 내일 이제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뭘 한다, 내일 이제 회견을 한다 그러면 뭘 보냐, 표정 하나만 보려고 그래요. 표정이요. 예.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나는 조금 더 개의치 않는다. 예. 여기서 밀리면 난 죽는다는 생각이 큰 것 같아요. 박근혜 때의 체험이에요. 네.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 됐나 자괴감이 듭니다. 이 처참한 표정 하나에 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윤통은 내일 아주 태연하고 아주 아무렇지도 않고 내가 더 깊은 생각이 있어서 이걸 다 이렇게 관리하고 있다는 액션을 취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 맞습니다. 그 속에 담겨있는 깊은 낭만과 절망감을 읽어낼 수 있어야죠. 네, 저는 사실은 기사 YTN 기사였나요? 그냥 대통령 화끈하게 사과하고 잘못했다고 해라 뭐 이런 얘기 나서 엄청 기분 나빴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사과하는 게 화끈하게 뭐 남성다움을 보여주는 겁니까? 그런 건 절대 아닌데요. 어떻게 일단 조금 우리는 너무 좀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아예 차례를 들었는데 미국에서는 지금 이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라든가 그걸 알겠어요. 어떻게 보셔요? 일본이야, 영국이야. 아실 것 같은데. 미국 주류 언론이요. 네. 미국 대선 솔직히 보도하고 말해보세요. 이쪽에 예. 뭐 요만큼도 안 나오는데 안 제가 나와요. 이제 연방의원들하고 이제 대화를 해보면 저도 내가 미국 시민이지만 또 내 조국은 한국이니까 한국을 전체를 편들어야 되잖아요. 이게 참 안타까운데 한국에 대해 제대로 된 정부가 있다면 우리도 자랑스럽게 협력을 같이 구하고 여러모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지금 자랑스럽지 않으니까
정말 뭐 한 군데가 이렇게 반쪽짜리 대화를 하는 것 같은데 맞아요. 얼마 전부터 특히 이재명 대표 이 피습 이 사건이 있은 다음부터는 연방의원들 굉장히 우려합니다. 그리고 여기 한국 대통령에 대한 문제점들을 다 알고 있고요. 이제는 그리고 어떤 의원은 우리 한반도 평화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나는 안전하느냐, 너는 안전하느냐. 그런 말까지요? 물어보고요. 얘 잘못하면 윤석열 정부가 특히 언론 탄압 또 야당 대표에 대한 이 테러 위험. 이런 부분들에는 잘못하면 미국에 청문회 쓸 수도 있어요. 이 정부 잘못하면은. 아, 대통령 잘못이에요? 그 테러 이런 것들이? 아니 아니 그런 나 너무 것들이 솔직히 물어봤나? 하면서 네. 이제 어떻게까지 알냐면은 조사를 안 했잖아요. 그걸 물로 제대로, 닦아내고 네, 그랬잖아요. 막 이런 일들이 증거인멸해 발생하는 버렸죠. 나라다. 하나도 안 하고 이 정적 주기만을 이렇게 앞장섰다는 걸 많이 알고 있어요 이제는. 맞아요. 아니, 최 선생님. 네. 그 알고 있다는 걸 좀 섬세하게 봐야 되는데 네. 만약에 미국의 정치인들 의원들이 보고서로 본다면 네. 아 독재가 강화되고 있고 언론 지표가 낮아지고 있고 뭐 하는 상당히 문제성 있는 인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잖아요. 저개발국의 독재자 비슷한. 예. 근데 그게 사실은 그게 아니고 굉장히 웃기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아마 이제 아메리칸 파이 불렀는데 알겠죠? 굉장히 웃긴다는 아마 걸 제가 볼 알까요?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 바이든하고 가까워지려고 여러모로 노력했던 것 같고요. 트럼프 쪽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복합적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스타일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예, 그렇게 갈 확률이 큰 것 같고요. 또 미의회 내에서도 한국의 민주주의 상황, 야당 대표를 탄압하는 것, 특히 언론을 탄압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지금 보고 있다. 가면 영어로 이렇게 꼭 얘기해 주세요. 예. 한국 사람들이 다 모르고 검찰총장을 뽑았는데 네. 2년 반 지나고 깨달은 거는 한국의 평균적인 사람보다도 못한 도덕성, 평균적인 사람보다도 못한 법의식, 평균적 사람보다도 못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란 걸 다 알아버렸다. 그러니까 한국의 그냥 평균적인 동네 아저씨만보다도 훨씬 지적으로나 이 열등한 사람이란 걸 모두가 알아버려갖고 네. 그 지지율 기적의 18%인데 이게 곧 십자도 떨어져 나갈 것 같다. 김선희 진짜 라고 번역해 너무 주십시오. 안타까운데요. 우리가 한국의 그래도 대통령이니까 그렇게 직접 표현을 못하는 게 안타까운데 지금 모닝 컨설트라고 미국의 여론조사 예, 기관에서 지금 16%로 16%, 떨어져 있잖아요. 네. 최저로.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라 이런 말씀은 드려요. 저희가 한미일 군사동맹을 자꾸 밀어붙여서 이거는 장기적으로 반미 감정을 일으킬 수 있는 게 다분하고 이건 보수든 진보든 이거 추진하면 안 된다. 다반대다. 왜 바이든 행정부가 이걸 추진해가지고 앤디 김도 그런데 그런 걸 이게 충분히 교육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또 지지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얼마 전에 미 연방 하원에서 한미일 트라이레터럴 이 코어포레이션 하는 결의안이 나왔는데 네. 민주당 10명, 공화당 10명이 지지 사인하는데 우리 한반도 평화법안을 또 하는 몇 분도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중심적인 분은 안 하죠. 저희들하고 상의해서 이건 절대 있을 수 없다. 네. 그러니까 이게 안 가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은 그런 부분에선 대화를 하는데 우리 대통령이 막 이러면 우리 국민들이 그 사람을 뽑은 거잖아요. 이게 참 창피하고 아이러니컬한 상황입니다. 네, 오세령님께서 앤디 김 상원의원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말씀하셨으니까 앞으로 우리를 위해서 정말 특히 가교 역할을 잘해주실 거라고 대표님 네, 생각하고 있고요.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CNN, 폭스 뉴스 이런 거 잘 생각 안 하고 있는데 모닝 컨설트는 다 압니다. 원래 이름이 없는데. 원래 이름이 없었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 쟤는 다 못쳐 계속해서 그 지지율 보고하는 걸 보고 와 이게 제일 정확해. 대한민국의 이 여론은 왜 이럴까 이런 생각 많이 했는데 16%또 이번에도 맞췄지 않습니까? 모닝 컨설트는 위대하다 이런 생각 제가 해봅니다. 왜냐면요, 모닝 컨설트가 인터넷 기반으로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평소에 정치 혐오로 인해서 정치적 의견을 안 밝히는 사람들도 참여가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대한민국 국민의 30%도 네, 네. 거기에 모집단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여론조사보다 곱하기 0.3 해가지고 더 낮아지게 나와요. 오늘. 이거는 사실은 윤석열뿐만이 아니라 민주당 대통령일 때도 똑같이 그렇게 나옵니다. 한국의 모든 대통령을 싫어한 민주당이든 진보당이든 무슨 당이든 대통령만 뽑아놓으면 싫어하는 사람이 30%가 있어요. 정치 혐오주의자. 제가 노영희 변호사한테 사적인 얘기를 하나 하겠는데 네.
이 세상이 무너지고 하늘이 무너져도 윤석열만 지지할 어떤 사람이 지금 등을 확 돌렸어.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정도야. 야, 아, 유명한 사람 아닌데 거의 그런 수준의 사람인데 아 그래요? 하늘이 무너져도 윤을 지지할 사람이 완전히 막 욕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 돌렸어요 그 사람은? 등을? 그냥 정치 못한다. 근데 더 그 이상? 다음 말은 전하고 싶지 않은데 굳이 얘기하면 그런데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어떡하지? 알겠습니다. 네, 사랑의 은혜님께서 선거 도둑 맞았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 오세령님이 또 슈퍼챗도 보내주셨는데요. 모두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요 싱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한 대표 입장에서 서운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죠. 기분 좋은 상황은 아닐 것 같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당대표와 원내대표 의견을 두루두루 들어서 어느 시점에 어느 정도의 입장으로 국민들께 말씀드리는 게 좋을지 의견 구하는 게 뭐 나쁘겠습니까? 근데 여기 또 왜 패싱이라는 게 나오는지. 의원님 입장에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건의를 한다면 가장 중요한 건 전 다시 한번 힘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제가 뭐 만에 하나 그 입장에 섰으면 지금 얼마나 힘드실까. 네, 역시 의리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조정은 의원님 힘내십시오. 제가 더 이상은 언급하고 싶지 않아서 말씀 안 드리고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